안녕하세요, 닥터와이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중년의 위기를 탈출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넘버원 닥터 닥터와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좀 저 사생활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. 사실 저는 저만 의사가 아니라 저희 집에는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저희 아버지가 의사세요. 저희 병원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내과 의사 일을 하고 있고, 제 동생도 의사고, 저희 매제도 의사고, 그리고 저희 그 처형의 남편분도 의사고, 그리고 저희 그 외가 쪽에도 그 의사시고, 이렇게 의사가 한 지금 세지를 못했는데 6명 되나요? 네,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의사 집안에 살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저는 오늘 특히 그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있어서 좀 어떤 식으로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. 좀 여러분들도 글쎄 뭐 도움이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,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믿고 있는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아직 어려요.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제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들,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정신적 좋은 유산을 좀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소식을 하시는 분입니다. 이게 이제 활성화산소 생성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활성화산소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적게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 그때부터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,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좀 적게 먹는 것이 확실히 좋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. 굉장히 대식가고 고등학교 때는 혼자 양념갈비를 막 6인분씩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런 저한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.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음식을 대사하기 위해서 활성화산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늙는다,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.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좀 계속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냐,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. 왜냐면 애들은 한참 자랄 나이고, 그리고 부모가 있어서 자식에게 그렇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꼭 가르쳐줘야 되냐,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. 왜냐면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. 근데 오래 살게 하기보다는 저는 올바른 방법, 그러니까 건강을 좀 잘 지키면서 결국에는 얘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. 그래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는 많이 섭취를 하고 많이 소모를 하는 것들도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, 나이가 좀 들어서는 그 다음부터는 네가 수명을 늘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,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르치는 것이 좀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저의 그 방식을 좀 말을 하고자 했어요. 어떤 거냐면, 저희 애들한테는 이제 지금 너의 시기에는 적당한 식사를,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라,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라. 나중에 좀 나이가 크면은 그때는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,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좀 나이별로 단계별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단순당 섭취입니다. 이거는 제가 아버지께 교육을 받았는데, 사실 어린애들이 단순당 섭취를 좋아하고,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요즘에는 부모들이 다 그 인식이 다 있기 때문에 단 음식을 좀 최대한 늦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, 그리고 이거를 뭐 상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떤 이벤트성으로만 이렇게 섭취를 좀 하게 하는 방법을 고수하시더라고요.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먹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이런 거만큼이나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습관적으로 단 음식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스나 간식을 먹을 때도 단 음식의 위험성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. 저는 단 음식을 애들이 사실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저도 디저트나 주스 같은 단순당들, 굉장히 좀 단 음식들 있잖아요. 그것들을 먹을 때 저도 먹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. 집에도 뭐 디저트가 있을 거고. 그래서 저는 같이 먹을 때 굉장히
죄책감을 제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먹게 되더라도 이게 맛있는 것은 아는데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어야 그래도 뭐 맛있으니까 뭐 먹어주면 이건 다 내가 이런 게 먹어야 되나? 이런 식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. 이런 거를 내가 그냥 맛있다고 먹는 내가 좀 한심하다. 이제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애들이 제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오늘 안 먹겠다. 오늘은 디저트 안 먹겠다. 이런 식으로 저희 아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식탁에서 이런 메시지,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애들한테도 잘 전달이 되는구나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스포츠입니다. 스포츠는 우리나라 이제 부모들이 그 스포츠에 있어서 요즘에 좀 많이 진심으로 바뀐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아직도 좀 멀긴 했죠. 근데 제 미국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미국의 그 교육 방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뭐 그게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,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원을 막 진심이잖아요. 막 용하다는 선생님들 찾아보내고 막 이러는데,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스포츠에 정말 진심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, 축구나 이런 것들 있으면 누가 용하다더라, 누가 코칭을 잘하고 누가 승률이 좋다더라,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다닌다고 해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그 명품 선생, 명품 스포츠 코치한테 배우게 되면은 그때부터 머슬 메모리가 키워지기 때문에 거의 평생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. 솔직히 저는 그 어떤 사교육보다도 운동 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게 어렸을 때 운동을 하면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고요. 여러분들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었죠? 거기서 체력이 실력이다라는 굉장히 명언이 있어요. 명언. 체력이 실력이란 말이에요.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거를 어렸을 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역시 체력이 제일 넘버원이다. 체력은 운동을 하면서 많이 먹고 이러면서 길러지는 거거든요. 좋은 걸 많이 먹고. 근데 여기서 운동이 빠지고 그냥 좋은 것만 많이 먹으면 살만 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좋은 걸 먹고 그리고 잘 쓰고 그러면서 몸이 성장이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,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건강을 지키는 아버지로서의 그런 생각이었고요. 다음번에는 제가 애들을 어떤 식으로 멘탈 교육, 그리고 뭐 언어 교육,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